두 번째로 우리 오스라비 작가님께서 글로벌 성혁명이 한국의 가족과 윤리 해체에 미친 영향에 대해서 발표하시겠는데, 이 오스라비 작가는 뭐 여러분 자주 봐서 잘 알겠지만 작가이자 칼럼니스트, 또 한국교육포럼 공동대표를 하면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특히 교육 현장에서 우리의 아이들이 어떻게 소위 말해가지고 그런 잘못된 성교육에 의해 가지고 젠더 교육에 의해 가지고 정말 아이들이 그것이 정신이 오염되고 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말 전투적으로 싸우면서 참 역시 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은 오스라비 작가님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또 불러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처음에 한 3년 전에 뭐 글로벌 성혁명, 젠더 이데올로기 이렇게 얘기하면 사실은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어요. 용어 자체도 생소하고 무슨 말인지를 모르는데 최근 한 2, 3년 사이에 우리 여기 계신 또 가정평화 포럼도 정말 지대한 공을 냈지만은 이제는 용어를 알아요. 일단은 용어를 알고 제가 오전에 수도권에 이제 크리스찬 리더십 대회 이래 가지고 제가 갔다 왔어요. 거기 한 수도권 200명이 이렇게 모였는데 거의 대부분 저와 같은 활동가의 소수지만은 목사님들이 또 이렇게 그래도 한 200명이 오셨거든요. 제가 사는 인천만 하더라도 교회가 4,500개인데 사실은 이런 액티비스트 활동하시는 목회자나 활동가는 진짜 소수예요. 그럼에도 이제는 많이 알아요, 진짜. 제가 오늘도 그걸 느꼈고 그 자리에서 이 글로벌 성혁명 이거 막아야 된다는 소리가 계속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참 기쁜 마음으로 제가 이렇게 왔습니다. 제가 제 발제문은 제가 열심히 썼고요. 한번 좀 시작해 볼게요. 뭐 목차는 이렇습니다. 그냥 되게 5꼭지로 이렇게 했고요. 우리가 성혁명, 성해방 사실 같은 말입니다. 이게 성혁명이라는 말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여권운동 그리고 여성해방운동은 차이가 있거든요. 여권운동은 말 그대로 Women's Rights Movement, 우리가 법적 권리, 뭐 교육의 권리, 경제적 권리, 아주 참정권, 기본적인 권리를 하면서 아주 온건한 여성운동이었는데 60년대 이제 뭐 시몬느 보바르 이렇게 뭐 등등 등장하면서 이게 여성 해방 운동으로 바뀌어 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성혁명이라는 것이 이렇게 왔는데 독일만 하더라도 참 암담하네요. 상황을 보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그 분기점에 딱 와 있어요. 지금 우리가 이거를 막아내지 않으면은 걷잡을 수가 없어요. 특히 또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든지 빨리빨리 받아들이는 데는 선수들이기 때문에 금방 받아들여요. 그 벌써 법적으로 성별 수술을 하지 않아도 성별 정정 허가가 올 2월부터 되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막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이제 꼭 이제 인식을 해야 되겠고, 성혁명이라는 것은 뭐 반전통, 반문화, 반윤리 이거죠 거의. 그래서 아까 이제 우리 가브리엘 쿠비 여사님 제가 참 존경합니다. 제가 그 글로벌 성혁명 책을 한 세 번은 진짜 완전히 통독을 했을 거예요. 진짜 교과서 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페미니즘, 동성애 권리, 트랜스젠더리즘이 사실은 21세기 신종이 이데올로기가 돼버렸어요. 여기에서 아무도 비판을 못해요. 비판하면 가해자, 억압자, 저 성차별주의자 이렇게 나와버린단 말이에요. 아예 우리의 입을 자유라는 이름으로 자유를 틀어막는 그런 상황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충격을 받는 곳이 어디냐? 가정이 된 거였죠. 가정. 남녀 갈등 이 문제도 결국은 가족 해체로 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금 보면 알잖아요. 거의 뭐 1인 가구 1000만 돌파면은 그냥 혼자 살다가 혼자 죽어요, 이제는. 그리고 비혼주의가 만연하고 10년 동안 혼인율, 출산율 반토막이 다 났단 말이에요. 이혼율은 또 왜 이렇게 높은지 이혼을 할 수 있다고 봐요. 근데 우리는 너무 높아요. 이게 거의 저는 뭐 좀 심각한 말이지만 사회적 집단 자살이 아닌가, 우리나라가.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에 와 있다. 그래서 이것은 보수적 가치로 이것을 우리가 극복하지 않으면, 제가 여기서 말하는 보수적 가치가 뭐 정치적 보수, 뭐 좌파 우파가 아니라 우리가 전통,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 그걸 제가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우리가 이 난국을 극복을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정말 너무나 추락하는
그런 현상을 막습니다. 제가 이제 성혁명 등장 배경은 뭐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공산당 선언에 가족 폐지가 나와 있습니다. 가족을 폐지하라 명백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 이 해방 운동 이것도 다 여기에 이제 근거해서 그러니까 사적 소유 폐지라는 거예요. 가족이라는 자체가 가부장제가 다 사적이기 때문에 이것을 폐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정교육을 사회교육으로 바뀌어라. 그러면 이거는 국가가 유모 노릇을 하라는 거예요. 우리 개인이 자유는 없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국가에게 떠맡기고 국가로부터 배급지의 인생, 노예의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마르크스 엥겔스의 그 가정 사유제와 국가 기원 여기도 일부 일처제를 굉장히 비판합니다. 이거 아주 깜짝 놀랄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이 책에는. 그래서 이런 걸 바탕으로 이렇게 쭉쭉 이제 나갑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구소련의 볼셰비키 혁명이 이 그 마르크스 이론을 확 받아들이죠. 1917년에. 그러면서 이 레닌이 막 급격하게 이 성해방을 막 그 실천을 해버립니다. 그래서 결혼을 폐지하고 동성애 처벌 취소 막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소비에트 페미니즘이라고 그래요. 엄청나게 성분란이 일어나고 그때 이제 알렉산드라 콜론타이, 이제 클라라 제트킨 사실 이런 사람들이 3월 8일 우리 그 세계 여성의 날로 이 공산주의자 여성들이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자유연애, 자유결혼 이게 사실은 우리나라 조선시대 개화기 때 또 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 뭐 나혜석, 윤심덕, 뭐 김일엽, 뭐 허정숙, 허영숙 다 그런 자유연애주의자들이 이 볼셰비키 성해방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근데 이제 최초로 이게 급진적인 학교 성교육을 실천한 사람이 바로 헝가리 공산주의자 루카치예요. 이 사람은 완전 정통 마르크스주의자였거든요. 이 루카치가 이제 이 학교에 이제 그 성교육을 제일 처음 창시를 했는데 짧았죠. 왜냐하면 헝가리를 공산화하다가 실패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이제 실망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비렐름 라이죠. 그래서 이 성혁명, 섹스 레볼루션이라는 말을 비렐름 라이가 제일 먼저 창시를 했습니다. 예. 그다음에 이제 독일 프랑크푸르트 학파가 있죠. 우리 그 가브리엘 쿠비 여사가 여러 차례 얘기한. 그래서 이 네오 막시즘, 지금 이제 문화 막시즘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이 문화적으로 침투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이제 모든 그 성혁명의 기초 자료가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뭐 68혁명 터졌죠. 68혁명 있을 당시에 또 중국의 문화 대혁명이 10년 가까이 일어나고 베이비붐 세대가 히피 운동 이런 거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맞물려서 이렇게 이제 이 성혁명이 급진적으로 이렇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표는 페미니즘, 젠더리즘 이것은 제가 표를 만들어 놨으니까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되고 어쨌든 우리가 아까 말했던 그 여권운동 이거 사실은 1차 페미니즘에 해당돼요. 제가 여권운동을 부정하는 사람이 절대 아닙니다. 제가 아무리 페미니즘을 비판을 하더라도 그때는 가정에서 어떤 여성의 지위나 분명히 이게 필요했고 그리고 그 당시에 1차 페미니즘은 여성의 본성을 존중을 했고 그리고 양성 간에 반발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여성 참여권 획득 운동도 필요했고 근데 문제는 이제 이 2차 페미니즘이죠. 2차 페미니즘이 이제 완전히 마르크스의 계급투쟁, 유물론 뭐 이게 이제 완전히 여기 들어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이게 이제 동성애 권리 운동 이렇게 막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젠더리즘이 등장하면서 이제 완전히 가족 해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별을 남녀, 섹스가 아니라 젠더라는 그런 그 아까 말했던 주디스 버틀러가 성별은 상황에 따라 시간과 공간에 따라 변화한다. 그러니까 남자가 가는 거예요. 그냥 여자 목욕탕에 자기 여자라고 그러고 지금 실제로 우리가 뉴스에 간혹 나잖아요. 이게 이제 정말 이게 바로 성혁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사실 비판도 못하는 거죠. 그러면서 뭐 퀴어주의 그리고 다양성, 포용성, 형평성 그리고 워키즘까지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한번 볼게요. 최초의 동성애 권리 단체는 1897년
독일입니다. 독일 사회민주당에서 이제 아까 말했던 그 가브리엘 그 처음에 기조 연설했던 분도 여기서 언급을 했죠. 이게 독일 사회민주당이 최초로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아우구스트 베벨이라고 사회민주당 창당을 주도한 사람이 남성 동성애 금지하는 법을 벌써 1890년대 다 주장을 했던 거예요. 그게 다 씨앗이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1992년에 뭐 게이, 레즈비언 이 클럽이 이제 막 생겨나기 시작하고 독일 공산당이 동성애 합법화를 주장을 했습니다. 지지를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독일 오덴발트 학교가 폐쇄가 됐어요. 이제 최근에는 왜냐면은 여기에서 소아성애 뭐 이런 남북 동성애 이게 문제가 되어 가지고 계속해서 은폐를 해왔던 거예요. 그래서 거의 피해자가 900명 가량 소아성애 피해자가 아까 계속 그게 말씀하셨잖아요. 이 오덴발트 학교가 루소의 자연주의를 부르짖으면서 자연으로 돌아가라 이러면서 아이들을 막 나체로 그 숲에 갖다 놓고 막 이렇게 자연을 마시자 그런 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명문사립학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소아성애나 이거를 계속해서 은폐를 하면서 이게 또 6.8 혁명에 이제 또 영향을 미쳤어요. 그래서 2015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이런 게 다 이 씨앗이 되는 거죠. 제가 미국의 이제 최근 성소수자 통계를 봤어요. 2022년 갤럽이니까 뭐 지난해죠. 총 이제 7.2% 가량 된다고 그래요. 사실은 이게 성소수자 통계는 참 사실 좀 애매해요. 거의 한 2%밖에 안 된다. 어쨌든 갤럽 조사에서는 이렇게 나왔는데 문제는 Z세대죠. 이 젊은 세대가 무려 19.7%가 나와버린 거예요. 이게 물론 어떻게 묻느냐 어떤 표본 그게 달라지긴 하지만은 어쨌든 갤럽의 조사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나라는 거의 육박하고 있어요. 이게 전 연령대 6% 나왔거든요. 이게 입소스라고 글로벌 여론 업체예요. 이게 최근이에요. 2023년. 6%라고 사실 깜짝 놀랐어요. 이거 이제 소수자도 아니야, 이제는. 네. 그 다음에 한국 리서치에서 한 게 있어요. 리서치에서. 이게 리서치에서는 12%가 나왔어요. 우리나라. 이 동성애 통계는 사실은 좀 봐야 돼요. 이게 뭐 어떻게 물었는지 어쨌든 지금 그 여론조사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이렇게 심각하죠. 제가 늘 이렇게 이제 모니터링 하는 곳이 있어요. 이게 10대 레즈비언 카페예요. 제가 여기가 한 회원수가 10,000명 정도밖에 안 될 때부터 봤거든요. 계속 모니터링을 하는 곳인데 지금 현재 78,000명이에요. 한 곳만. 네이버에서는 가장 큰데요. 10대만. 그 다음에 이제 3040 이렇게 쭉 세대별로 나눠져 있는데 3040도 이제 1,300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의 우리나라 10대, 20대에게는 우리가 퀴어물이라고 그러잖아요. 퀴어 콘텐츠. 요즘에는 뭐 OTT 이래가지고 인터넷 이게 이제 드라마 뭐 이렇게 예능 이런 게 대세란 말이에요. 여기에 동성애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BL물, GL물. 그러니까 보이러브, 걸러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많습니다. 진짜 이게 아이들에게 거의 뭐 바이러스처럼 퍼지고 있지 않나. 이제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게 교원단체 전교조에서 지난해 4월 달에 지난해 8월 달이었나? 퀴어 교사와 퀴어 아동 우리 연대하자 이거를 올렸어요. 제가 이걸 보고 너무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어떻게 교사가 퀴어 아동이 우리가 얼마나 있다고 정교조에서 이런 식으로 하는가. 그리고 보세요. 우리 학교에도 성소수자가 있습니다. 이게 전교조 성평등 특별위원회라고 안에 있거든요. 여기서 이런 공지를 올렸어요. 그래서 저는 정교조 해체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 해체하지 않으면은 정교조는 이게 답이 안 나옵니다. 어떻게 아이들에게 이런 짓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 다음에 한번 볼게요.
이게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성주체성 장애라고 있어요. 이거는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에 이제 호르몬 뭐 이런 그런 의료적 조치하는 그 전 단계 있죠. 이게 2018년에 2022년에 이렇게 많아요. 남자가 1764명, 여성 543명. 근데 2018년도에는 따로 청소년을 이제 통계를 내주더라고요. 800명이어서 2018년에 성주체성 현재 호르몬 치료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장차 성전환자로 갈 아이들이. 근데 2022년 통계에는 아무리 찾아도 청소년 이게 성주체성 장애 치료하는 자료는 제가 찾지를 못했어요. 아무튼 여기 도표를 보시면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거예요. 이게 성전환자가. 이 정도로 우리나라가 트랜스젠더가 완전히 돌았다는 거죠. 그 영국 런던의 타비스토 클리닉이 참 악명 높죠. 여기도 내년에 이제 폐쇄를 해요. 여기가 이제 영국이 국영 그 무상의료와 이제 협력을 해서 아동 성전환을 무료로 해주는 거예요. 1년에 2,000명씩 했답니다. 그래서 이게 막 계속해서 부작용이 일어나고 소송이 걸고 하니까 중단을 했는데 이미 호르몬 치료를 한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5,000명 가량 된대요. 그래서 원래 2022년도에 폐쇄를 하기로 했는데 할 수 없어서 너무 시작해놓은 아이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5,000명이 지금 있으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 폐쇄를 하기로 결정을 해가 계속해서 지금 여기는 소송을 걸고 있어요. 지금 미국 캘리포니아도 지금 이 짝이 나고 있어요. 너무 무섭죠, 이게.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완전히 이혼 무책법 이래가지고 다 그냥 이혼이 너무 밥 먹듯이 해요. 그래도 우리는 그 유책법이잖아요. 그래서 이혼율이 높은데도 이혼을 사실은 하기가 조금 힘든 그런 그 단계에 있어요. 그래서 이게 급진적인 어떤 그런 그 낙태 운동 이게 다 영향을 미치면서 미국 가정은 거의 그 60년대 이후로 와해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마거릿 생어가 이제 급진적인 사회주의자였거든요. 모스크바도 막 왔다 갔다 하고 산하 제한 연맹이라는 건 낙태를 말하는 거예요. 산하 제한. 우리도 이제 영향을 받아서 대한가족협회가 만들어졌잖아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이 미국 가족계획협회는 굉장히 큰 데입니다. 낙태 합법화 단체이기 때문에. 그러면서 막 급격하게 미혼모가 증가하고 이혼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여기 보면은 백인 부부가 가정의 51%밖에 안 돼요. 흑인은 더 낮죠. 그리고 미혼들 보면은 백인 남성이 33%, 흑인 남성이 51%, 그러니까 절반이 그냥 결혼을 못 해요. 사실은 우리나라 남성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남성들도 30대 이 정도로 결혼을 못 합니다. 자, 뭐 이거는 이제 뭐 늘 자주 얘기를 하니까 예, 그냥 넘어가고 하여튼 이게 우리나라도 이거는 좀 미국이구나. 미국 가족 제도의 위기는 자료를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미국 가족 제도의 위기까지 걱정할 그런 군번이 아니고 당장 우리가 문제니까 그때 참고로 하시라고 제가 이렇게 또 깨알같이 또 이 조사를 해서 써놨습니다. 자, 우리 한국 가족 제도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뭐 엊그제 발표해 보니까 출산율이 더 떨어졌죠. 예? 이제는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막 퍼주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 예산 줄일 걸 다 줄여서 우리 김대호 소장님 동의하실지 모르지만 저는 이제는 이거는 출산하는데 막 퍼주는 수밖에 없지 않나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혼인들 안 해요. 미혼 비율이 자꾸만 이렇게 상승하고 아까 말했다시피 그냥 혼자 살다가 이게 혼자 이렇게 죽습니다. 나홀로 가고가 이렇게 자꾸 증가하고. 이거는 이제 제가 만든 거고 이용 건수하고 이거는 만들었는데 참고로 하시면 됩니다. 자, 제가 이제 이 여론조사를 쭉 이제 썼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지표를 보여주는 게 가장 간단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남녀 갈등이 심하면서 출산율도 떨어지고 이거는 명백한 사실이거든요. 그러니까 남성들은 일관되게 페미니즘 반대합니다. 근데 여성들은 계속해서 지지를 하죠. 문제는 여기에 심각성이 있는 거예요. 근데 남성들은 2018년부터 2023년까지 별 차이가 없어요. 차이가 없이 계속해서 페미니즘, 이 젠더리즘을 비판하는데 여성들은 최고 막 70%까지 올라갔다가 최근에는 많이 떨어졌어요. 여성 30%가 스스로 페미니스트라고 생각한다. 그 남성들은 75%가 페미니즘이나 페미니스트에게 거부감이 들고 이제 페미니스트 성향 배우자를 남성들은 80%가 넘게 부정적이다. 예, 이런 그 여론조사를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나라가 남녀 갈등이 1위죠. 세계 1등입니다. 이거 1등 할 게 따로 있지. 응? 정말 이거는 뭐 답이 안 나오는 문제인데 이렇게 젠더 갈등이 심하고 하는데 이게 국민의힘은 생각이 없어요. 제가 뭐 많이 의원님들도 알고 그러지만은 이 문제를 자꾸 회피해요. 이분들이. 그래서 진짜 우리가 남녀 갈등 세계 1위 이거를 극복하지 않으면은 출산율 이거 극복 답이 안 나와요. 그래서 이걸 우리가 냉혹하게 이거를 봐야 됩니다. 이제는 결혼 안 해. 20대 여성 뭐 안 해요. 보면은 이게 제가 젠더 의식 조사 이것도 보시면 됩니다. 아이들도 이제 초록우산 어린이 재단에서 초중고 학생 708명을 대상으로 이렇게 했는데 결혼은 반드시 해야 된다. 그냥 이게 16%밖에 안 돼요. 청소년들이. 하더라도 자녀를 가질 필요 없다. 70%. 이게 사실 요즘 아이들이 어떤 그런 솔직한 게 아닌가. 예. 그 비혼 청년들, 남자들은 나 돈 없어서 못해. 여자들은 혼자 사는 게 행복해요. 이거를 어쩌면 좋을까, 진짜. 응? 예.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페미니즘 활동가가 되는 수밖에 없다. 예. 그리고 우리가 이게 정말 북유럽이나 뭐 독일이나 지금 거의 걷잡을 수 없게 지금 이렇게 됐는데 우리가 이제 지금 우리 같은 이런 활동가들이 계속해서 이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이 국회에서 이제 내년에 국회가 끝나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평등법, 생활동반자법 이런 뭐 생활동반자 관계에 관한 법 모근자법 이거 그리고 비혼 출산 지원법 이런 거를 계속해서 발의를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리고 건강가정기본법 이거는 가족이라는 용어를 삭제를 하는 거예요. 왜냐? 다양한 가족이라는 걸 넣기 위해서. 왜냐하면 다양한 가족이라는 게 뭡니까? 거기에는 동성애 권리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게 가족이라는 개념을 삭제한 게 건강가정기본법인데 이제 국회에 계류된 게 이제 이번에 국회 임기가 끝나면은 다음 때 국회에는 또 할 거예요. 또 시도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도덕적 다수가 되지 않으면 이게 도덕적인 사람이 다수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사람이 많아야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쌓인 이 병폐도 다 없어지고 미국의 공화당은 공화당과 보수주의자들과 그 다음에 기독교 이 삼각 동맹이 굉장히 끈끈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때도 사실 이 삼각동맹이 작용을 했고 이게 레이건 때부터 이 도덕적 다수 운동이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거는 도덕 윤리의 어떤 이걸 회복이 되지 않으면은 페미니즘도 가치가 회복이 어렵다. 우리 모두 어떤 도덕적 다수가 되도록 우리가 페미니즘 활동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겠습니다.